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머님들은 아이를 집에서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냥 잘 놀고 있구나. 어머, 우리 아이는 엉덩이에 점이 나 있네. 우리 아이는 이쪽 귀가 접혀 있네. 우리 아이는 반곱슬이야. 우리 아이는 좀 뚱뚱해. 우리 아이는 너무 말랐어. 아유, 우리 아이는 키가 커? 키가 작어? 이렇게 아이를 관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유, 얘는 아빠 닮았나 봐. 아우, 얘는 엄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나요? 어린이집에서 어머님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상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관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친구와 상호작용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런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관찰한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아이의 관찰을 그냥 아이들이 보는 행동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할까요? 사실은 어린이 관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도르프에서는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아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외적인 형태에서의 아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게 하는데, 자, 어머님들도 한번 눈을 감고 아이를 한번 제가 읊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는 대로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아이의 머리는 클까? 작을까? 내 아이의 머리카락은 직모일까? 곱슬일까? 반곱슬일까? 아니면 뻣뻣한 머리일까? 너무 부드러운 머리일까? 머리카락 굵기는 굵은 편인가? 얇은 편인가? 또 내 아이의 얼굴은 둥근형인지 사각형인지 뾰족한 삼각형인지 아니면 타원형인지, 또 내 아이의 귀는 큰 편인지 작은지, 귓볼은 말렸는지 귓볼이 굉장히 큰지 작은지, 내 아이의 눈 색깔은 갈색인지 검은색인지, 눈동자의 색깔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눈꼬리는 처졌는지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코는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지 보이는지, 또 코가 둥근지 넓적한지 돼지코인지, 이런 식으로 입술은 두툼한지 아니면 얇은지 큰지 작은지, 이빨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관찰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내 아이의 귀는 접혀서 꼭 너무 귀여워, 너무 웃겨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인 거겠죠.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내 아이의 배는 많이 나왔는지, 둥근 배인지 아니면 쏙 들어간 배인지, 배꼽은 쭉 찢어진 배꼽인지 아니면 볼록 나온 배꼽인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매일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줬지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의외로 놓쳐져 있는, 교사들보다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관찰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교사교육으로 어린이 관찰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외적인 형태부터 시작해서 생활 모습, 또 어떻게 노는지, 잠잘 때는 어떤지, 먹을 거는 어떻게 아이가 먹고 있는지, 동화 시간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노래들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이가 걸을 때에는 앞꿈치로 걷는지 뒤꿈치까지 다 뒤지면서 걷는지 등등 정말 다양하게 아이를 관찰하거든요. 이런 관찰이 끝나야 선생님은 비로소 이 아이와 내가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어머님들도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 속을 잘 모르겠어.
내 배로 낳은 애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내 아이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어머님들이 잘 살펴보고 계시나? 물론 아주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어머님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좀 내 말을 안 듣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뭐 어떤 실수를 할까? 또 제가 뭘 엎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관찰하기보다는 아이를 감시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관찰이라는 부분은, 아이들 관찰이라는 부분은 아이가 어떤 행동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또 아이의 생김새, 있는 그대로의 생김새들을 어머님들이 잘 관찰하고 눈을 감았을 때도 완벽하게 그 아이를 그려낼 수 있다면 아이와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도 아이 관찰을 통해서 원장님 이 아이는 정말 말을 안 듣고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등원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놓치지 않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눈 감고 그려보면 잘 그려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과정들을 몇 번 되풀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내 가슴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어머님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이랑 막 이렇게 교사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이는 아프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거든요. 그 아이가 오는 건 또 늦게도 안 오잖아요. 항상 일찍 와요. 그래서 벌써 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벌써 얘 왔구나 라고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를 오늘도 제가 누구를 때리면 어떡하지? 뭐를 부서뜨리면 어떡하지? 제가 오늘도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아이의 행동들에 대해서 바짝 예민해서 선생님은 아침부터 그 아이가 가는 하원 시간까지 그 아이를 정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봤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오늘 어떤 양말을 신고 왔지? 라고 떠올리면 그 부분을 생각 못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머님들은 아마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에게 어떤 점이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팔자걸음을 언제부터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그러게요, 자세히 보신 어머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그렇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의 관찰이라는 부분은 저는 객관적인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우선은 아이의 몸부터 쭉 잊지 않고 잘 관찰해 보시는 연습이 끝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내가 차려준 야채죽을 먹고 약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렸다 라고 어머님이 기록을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정말 힘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쓰여서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주관적인 생각들을 막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아이를 관찰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적혀진 거라서 아이를 잘 관찰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연습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아이들을 한 반에 2명, 3명씩 관찰을 해서 제 방에 올려놓으면 제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읽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관찰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 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주관적인 생각은 제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기 말을 마치는 순간에 선생님의 느낌을 적어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관찰하는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관찰이긴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잊지 않고 아이의 어떤 나쁜 행동들만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내 아이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타이너는 교사들을 명상으로 볼펜 하나를 놓고 한 달 동안 관찰하게 했거든요. 이 똑같은 볼펜을 놓고 처음엔 어머니 막 술술술 써지겠죠. 이건 검정색이고 끝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손잡이도 흰색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일본에서 온 거네. 이거는 0.5cm의 심이 되어 있네.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그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 매일 똑같이 바라보는데 이게 달라지겠어요? 볼펜이 바뀌지 않았다면? 근데 왜 슈타이너는 이걸 한 달 동안 계속 새롭게 보라고 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들이 어머니 선입견이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저래라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슈타이너는 아이들을 계속 새롭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썽을 피우는 아이에게도 굉장히 우리가 배우고 좋은 점들이 많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썽꾸러기가 됐을까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왜 속상해서 그 친구를 때렸을까 또 우리는 반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관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도 볼펜이든 무엇인가 하나를 놓고 한 달 정도 사실 어머니들 일주일이면 이제는 지겨워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거를 5분 정도 매일매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도 5분 정도 모나미 하얀색 볼펜을 놓고 해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새롭게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제가 창가에 놓고서 보니까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좀 다르게 또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거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네 이런 것들을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아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아이가 내 가슴에 와 있구나를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